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5월 9일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어제는 바로 취임 2주년 되는 그날입니다. 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야권에서는 갑자기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초선 당선인들이 농성을 시작하고 최상병 특검법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최상병 특검법은 5월 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가 있습니다. 아마 15일 이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금은 최상병 특검 할 때가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때다. 라는 입장으로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5월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재표결에 돌입할 걸로 봅니다.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법을 주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법 거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7명 내지 18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21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그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는 한 아마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걸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초선 당선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것. 이게 이제 여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민심을 듣는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국회하고는 별도로 소통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청계천을 찾아가지고요,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로 참모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시민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인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천시장을 방문해서 여기저기서 상인들과 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참모들하고 같이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실을 다음날 또 방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기자들이, 그중에 특히 MBC 기자가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제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더 자주 회견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동아일보도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해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너 달이면 5월 9일에 했으니까 대략 한 8월 이 어간에 8월쯤에 한 번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월이나 이때쯤에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이제 6, 7, 8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동안에 또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쯤 되면 아마 최상병 특검 문제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 기자회견을 이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갖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은 많이 받고 있죠. 그건 이제 기자들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 4개월에 한 번씩 회견을 갖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이 일종의
실력 행사. 이게 이제 뭐 다 거의 예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배지도 달기 전에 농성부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 이른바 국회의 입법 독재. 이 부분에 대항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여권이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뭐 벌써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하고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표결하겠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협상하는 신용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표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협상 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용산 대통령실 정무팀의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으로 이 정무 라인이 바뀐 이후의 아마 대응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장 방문과 함께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소통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이제 접촉면을 넓히고 기자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화하겠다. 물론 아직은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민심이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싸늘하죠. 이거는 총선 완패의 여파다. 아니 뭐 총선 지금 참패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아마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하더라도 민심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이거 한 번으로 그친다. 예를 들어서 5월 9일 회견. 이제 회견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다음날 기자실을 또다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실제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내가 이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거 그거는 별도의 약속이고 그 외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쯤이나 언제 뭐 기자실 또 방문해서 기자들 질문 또 몇 개 받고 뭐 꼭 더 스태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계속해 나가면 대통령에 대해서 싸늘했던 총선 민심 이런 것들에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꼭 윤 대통령한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싸늘한 민심의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도 이런 뭐 행보를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민심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집권당은 과연 뭐냐? 제 뭐 이 댓글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다 숨 죽이고 있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황우여 비대위가 아니 본인 비대위원장 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는 누가 뭐래도 관리형입니다. 혁신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비대위원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사무처위원들, 절차를 잘 아는 사무처위원들 몇 명 비대위원으로 선정해서 절차로 빨리 진행하는 게 첫 번째죠. 왜? 황우여 비대위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빨리 뭐 40일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40일 걸린다고요? 단축하면 되죠. 단축하면 됩니다. 해서 6월 말 7월 초가 아니고 뭐 당연히 6월 중순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함께 지금의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한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서라는 의미는 지금 108명 그래도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현역 의원이 되죠. 자, 이 사람들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농성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21대 의원들 마지막까지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22대 당선자들도 못지않게 본인들이 왜 국민의힘의 의원이 되고 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과 제도의 절차 안에서 함께 야당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비대위 기간을 하루빨리 줄여라.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지금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리는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192석의 거대 야권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역대 다 겪어본 일 아닙니까? 여소야대. 이런 정도의 여소야대는 아마 3당 통합 직후에 빼놓고서는 없었을 겁니다. 3당 통합을 하니까 그때는 여대가 됐죠.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때 그때도 여소야대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에 맞설기에 윤 대통령 혼자는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빨리 자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또한 윤 대통령도 이렇게 간헐적인 대국민 소통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훨씬 더 자주. 이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하면 아마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면, 그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면을 넓힐 수밖에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뭐 정상이 아니니까 비상 아닙니까? 비상대책.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